안녕하세요. SNS에서 피크닉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행사진작가 이종범입니다. 제가 여행사진작가로 활동하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했고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찍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행이란 게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여행을 다니게 되었고, 더 많고 더 새로운 사진들을 찍게 되면서 그 사진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이렇게 여행사진작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EOS R 시리즈를 전부 사용을 해봤는데요. 현재는 EOS R5를 사용하고 있고, 렌즈는 RF1535, 2470, 70200, RF287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을 때는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요. 그 레퍼런스를 미리 찾아본 다음에 여기서는 광각에 잘 어울릴 것 같다, 여기서는 망원 렌즈를 챙겨가야겠다 하는 렌즈를 미리 구상해 둔 다음에 챙겨가는 편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내 여행을 다닐 때는 각 잡고 찍은 사진보다 가볍게 찍는 스냅을 위해서 단렌즈의 장점과 줄렌즈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RF287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색감 자체가 많이 보정이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톤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캐논 색감이 딱 어느 하나 색 강조된 거 없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톤으로 보정이 된 듯한 그러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정을 심하게 못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 또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의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보정을 덜 하게 되는 그러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정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보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행지에서 그때 느꼈던 감정, 그때 공기는 어떠했고 풍경이 어떠했고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사진에서 나타낼 수 있게끔 보정하는 편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여행을 다녀와서 집에서 라이트룸으로 보정을 하면서 라이트룸 클래식을 사용을 했는데, 제가 작년부터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여행지에서 실시간으로 보정을 해야 되다 보니 모바일 라이트룸 CC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물론 집에 와서 작업실에서 보정을 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제가 사진을 올리는 곳은 SNS 플랫폼이다 보니 색감 체크를 위한 라이트룸 CC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찍은 사진들은 모두 제가 외장하드로 보관을 하는데요. 사진 폴더 안에 제가 여행을 갔던 시간 그리고 장소 별로 폴더를 정리하고 그 안에 모든 사진들을 넣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파이널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파이널 폴더 안에는 B컷 이상의 사진들을 모두 넣어 놓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지금 찍었던 B컷이 나중에 A컷보다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B컷 이상의 사진들을 모두 보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널 폴더 안에 있는 사진들을 모두 보정을 한 뒤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A컷으로 따로 내보내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날짜별, 여행지별로 정리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기 사진이 보고 싶어 할 때 더 빨리 찾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고요. 보정을 할 때는 가장 먼저 크롭으로 제가 원하는 피사체의 위치, 그 다음에 수평 수직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 빛 구간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톤을 맞춰준 다음 색 구간에서 제가 원하는 색감의 방향성으로 좀 더 보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엔 커브나 점진점 필터,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의 사진으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정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크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진을 크롭했을 때 이 사진이 제대로 쓰일 만한 사진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크롭으로 이 사진이 A컷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요. 그 다음 빛 구간에서 톤을 맞추는 이유는 이 부분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빛 구간으로 돌아와서 보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톤을 일정하게 맞춰놓고 보정을 해야 뒤에 작업이 편해지기 때문에 빛 구간 먼저 보정을 합니다. 일단 보정은 각자의 개성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논의 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포근한 색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카메라마다 자기만의 색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색감을
더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보정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여행지에 가서 볼 때는 내가 그 여행지에 가서 본 느낌이랑 옆에 친구가 가서 본 느낌이랑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진을 찍어도 보정을 하면 거기다가 조금 더 나의 감정을 녹여낼 수 있는 게 보정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보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제 소개와 제 생각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노을 사진, 감성 사진, 풍경 사진 색감을 제가 직접 라이트룸을 구동해서 보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크닉 이종범입니다. 첫 번째로 보정할 사진은 여행지에서 찍은 노을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제주도 출장을 갔을 때 금능해수욕장에서 찍은 노을 사진인데요. 금능해수욕장은 바다가 굉장히 얕아서 노을 시간에 바다로 걸어 들어가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그러한 사진을 남길 수 있어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이 사진을 조금 더 몽글몽글한 노을 사진으로 보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정할 때 첫 번째로 크롭을 사용해 주는데요. 저는 가운데로 맞춰주고 보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피사체가 살짝 오른쪽으로 쏠려 있어 왼쪽을 잘라주면서 피사체의 가운데로 맞춰주고, 바다의 수평선이 잘 맞는지 수평을 한 번 더 맞춰준 다음에, 그리고 편집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보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플랫한 이미지를 좋아해서 밝기는 올려주고 대비는 낮춰준 다음, 밝은 영역과 흰색 계열은 낮춰주고 어두운 영역과 검정 계열은 올려줌으로써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를 많이 줄여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색상 패널로 가서 따뜻한 노을을 만들기 위해 색 온도와 색조를 올려주는 편인데요. 색 온도와 색조를 어느 정도 올려준 다음, 노을이 지고 있는 이 주황색 부분의 색감을 더 살려주기 위해 아래 색상 혼합에서 주황색상 채도를 올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채도를 너무 많이 올려주게 될 경우 굉장히 튀는 사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채도는 한 50 정도로만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정을 했을 경우 원본에 비해 조금 더 포근한 이미지가 되긴 했지만 아직 어두운 부분에 파란색 계열이 조금 남아있어 이 부분을 없애주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생긴 색상 등급에서 어두운 영역 부분에 파란색의 보색 계열인 노란색을 쏟아줌으로써 조금 더 포근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점을 움직여서 직접 색상을 골라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을 위해서 이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나오는 색조와 채도를 직접 설정해 주겠습니다. 우선 색조는 주황색과 노란색 사이인 45 정도의 값을 주고, 채도는 직접 사진을 보면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높은 값을 줄 경우 사진 전체가 너무 누렇게 뜬 사진이 될 수가 있어 적당한 값으로 30 정도의 값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을 윗부분에 밝은 부분에도 조금 더 핑크빛을 주고 싶어 저는 밝은 영역으로 들어가 색조를 핑크빛과 붉은빛 사이인 330 정도로 주고 채도를 조금 더 올려주겠습니다. 채도를 여기도 많이 올리게 될 경우
전체적으로 너무 핑크핑크한 노을이 되기 때문에 살짝만 올려주겠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점 곡선에서 채워주도록 할 텐데요. 위에 점 곡선 패널로 가서 빛, 레드, 그린, 블루 중에 그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있는 첫 번째 교차점을 클릭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점을 살짝 내려주면 되는데요. 이 위쪽을 내려주게 되면은 밝은 색상에 있던 초록색 부분들이 모두 마젠타 색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 흰색 부분이 조금 더 분홍빛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하게 내리게 되면 너무 눈이 아픈 사진이 될 수가 있어 살짝만 본인이 원하는 색감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내릴 경우 부담스러운 사진이 되기 때문에 살짝만, 아주 끝에만 살짝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색감은 만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복구 브러쉬를 사용해서 나머지 필요 없는 피사체들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노을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내보내기는 우측 상단에 종 모양 바로 옆에 있는 내보내기를 사용해서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보정이 모두 끝났고요. 좀 더 차가운 톤의 이미지에서 조금 더 몽글몽글해지고 핑크빛이 도는 그런 노을 사진으로 보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로 노을 사진을 찍을 때는 카메라 자체에서 맞춰주는 화이트 밸런스 때문에 제가 눈으로 봤던 노을 사진보다 조금 더 파랗게 더 안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날 느꼈던 좀 더 핑크핑크하고 좀 더 따뜻한 그런 느낌의 노을 사진으로 보정을 해보았습니다. 노을 사진 보정할 때 중요하신 점은 커브의 톤 곡선 그리고 색상 등급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제가 원하는 노을 사진으로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행지에서 찍은 노을 사진을 보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능들을 통해 여행지에서 찍었던 노을 사진을 꺼내 여러분만의 색감으로 한번 보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크닉 이종범입니다. 이번에 보정할 사진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이 나도록 필름의 느낌으로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느낌으로 보정할 이 사진은 제가 통영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통영 연대도 안에 있는 한 해변가에서 아무도 없는 해변가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여행이었어요. 이 사진은 또 친구들하고 노란색으로 맞춰 입고 갔던 사진인데, 이 사진은 현재 하이라이트 부분이 많이 날아가서 그 부분은 잡아주면서 필름의 느낌을 살리는 방법으로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롭으로 들어가 사진의 비율을 수정해 줄 텐데요. 너무 풍경 위주로 되어 있어 저는 좀 더 저희한테 집중된 사진으로 크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선에 수평을 맞춰주고 보정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하이라이트 부분이 굉장히 날아가 있어서 제가 입은 옷의 노란색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다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만 낮춰주었는데 제 옷이 훨씬 색상 표현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필름 색감으로 보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필름은 어느 정도 대비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원래 보정하는 대로 플랫한 이미지를 추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비가 있는 방법으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출은 조금 올려주지만 대비는 낮추지 않고 오히려 어두운 영역을 살짝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영역을 낮춰주고요. 바다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청량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색 온도와 색조를 살짝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옷이 조금 더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색상 혼합에 노란색으로 들어가서 채도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 바다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바다 파란색도 채도를 올려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필름 감성의 가장 중점이 될 수 있는 안부 부분의 디테일을 뭉개주도록 할 건데요. B 패널의 점 곡선으로 가서 빛 부분의 가장 마지막 아래쪽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끝에 쪽을 살짝 올려주게 되시면 이렇게 안부가 올라가게 되는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림자 부분에 안부 디테일이 주름 하나하나 살아있는데 이 끝에 부분만 올려주게 될 경우에 이렇게 디테일은 뭉개지면서 안부 자체가 약간 회색빛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에 부분만 전체가 올라가지 않도록 끝에 부분 바로 옆에까지 점을 찍어준 다음에 올리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올릴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안부의 디테일을 뭉개주는 작업을 거친 뒤에 아래쪽 효과로 가셔서 효과에 그레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은 세부 조절이 가능한데 그레인을 올리면서 크기와 거칠음도 같이 올려주세요. 이 그레인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감으로써 필름의 거친 입자감을 같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브와 그레인을 통해서 조금 더 필름 느낌을 살려보았고 저는 여기서 부족한 제 옷의 노란색 부분을 조금 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사형 그레디언트 툴로 들어가서 제 옷 부분을 영역을 선택해주고 이 부분의 색 온도를 살짝만 올려줄게요. 전체적으로 올리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바다 부분까지 같이 노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짝만 톤을 노란색으로 바꿔준 다음 아래쪽 채도를 올려서 제 옷의 노란색도 강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노란색을 올리면서 이쪽 몽돌 부분에 노란빛이 같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선형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좀 채도를 죽여줄게요. 이렇게 돌 쪽을 잡아준 다음 색 온도를 살짝 낮춰주고 채도를 낮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돌 쪽 부분을 낮춰주는 이유는 조금 더 노란색 옷에 집중이 돼서 피사체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정 전에는 굉장히 밝고
눈이 시릴 정도의 일반 사진 같았다면은 보정을 해서 전체적인 톤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맞춰 입고 간 노란색을 좀 더 강조해 줌으로써 노란색 옷이 더 잘 보이는 그러한 감성으로 여름여름하게 보정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원하는 색감으로 보정을 한 뒤에 점 곡선과 그레인을 사용하면 조금 더 필름 감성이 있는 그러한 사진으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편집은 편집 툴 아래 사전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나만의 사전 설정이 저장 가능한데요. 사전 설정 글자 오른쪽에 있는 점 3개를 누르고 사전 설정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 프리셋의 이름을 정해주고 도구, 빛, 색상 내가 적용할 값들을 모두 클릭해주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만의 프리셋이 생기게 되는데 다음에 비슷한 계열의 사진이 있을 때 이 프리셋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보정이 가능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필름 감성이 나는 감성사진으로 보정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감성사진 색감을 프리셋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곳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크닉 이종범입니다. 이번에는 여행지에서 찍은 풍경 사진을 조금 더 청량한 이미지로 바꿔보는 그런 보정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페루 마추픽추에서 찍은 라마 사진입니다. 라마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이라 신기했지만 언제 침을 맞을지 몰라서 조마조마하면서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진이네요. 그럼 이 사진을 조금 더 청량한 이미지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선 크롭으로 수평을 살짝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도 하이라이트 부분이 굉장히 날라가 있어서 밝은 영역 부분을 잡아주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어두운 영역 부분은 올려줌으로써 조금 더 대비가 약한 사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색상 패널의 색 온도와 색조 부분을 만져줄 건데요. 이미 파란 하늘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풍경이 초록초록하기 때문에 여기서 색 온도까지 낮춰주게 되면 굉장히 차가운 사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색 온도는 어느 정도 따뜻하게 올려줌으로써 포근한 사진을 만들고 여기서 색조만 살짝 낮춰서 더 초록초록한 사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은 색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록색 부분을 바꿔주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초록색만 만져주는 게 아니라 초록색과 노란색을 함께 변경해 주셔야지 전체적인 초록색 톤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우선 초록색을 살짝 더 바다색에 가깝도록 색조를 오른쪽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초록색 색조를 오른쪽으로 바꾸게 되면 전체적으로 채도가 더 쨍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초록색 색조를 오른쪽으로 바꿀 땐 채도도 살짝 낮춰줍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은 초록색은 대부분 노란색으로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란색 부분을 같이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노란색 또한 초록색으로 살짝 색조를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채도를 올려줌으로써 햇빛을 받은 초록 잎들이 더 쨍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의 색조도 살짝 왼쪽으로 틀어줌으로써 조금 더 청량한 색감이 띄게끔 해주고 채도는 올려주고 광도 또한 올려줌으로써 조금 더 밝은 하늘을 만들어 줄게요. 사진 전체에 초록색 계열을 만지다 보니 이 라마 자체도 조금 더 초록빛이 돌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라마만 조금 더 노란빛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고 라마 부분을 색칠해 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라마가 영역이 선택되게 되는데 여기서 색 온도와 색조를 살짝씩 올려줄게요.
이미 색조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색조는 조금 더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온도와 색조를 올려줘서 라마는 조금 더 노랗고 햇빛을 받은 따뜻한 라마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선형 그레디언트로 채워줄 건데요. 이 선형 그레디언트를 가장자리 쪽에 만들어줍니다. Shift 키를 누르고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일자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끝에 쪽에 만들게 되면은 사진 전체에 이 값이 먹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쌓듯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보정이 가능해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는 색조 전체를 바꿀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또 밝기를 한 번 더 만져주고 색온도와 색조를 한 번 더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전체가 채도가 너무 센 것 같아서 살짝 채도를 낮춰주고 어두운 영역만 살짝 더 낮춰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검정 계열을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소프트한 이미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 계열을 올려서 조금 더 소프트한 이미지로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편집 패널로 가서 프로필을 눌러주시면 다양한 프로필이 있는데, 여기서 적당한 프로필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선명함을 선택해서 조금 더 진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노란빛이 돌던 플립해서 더 초록초록하고 생기가 있는 잔디가 되었고, 하늘도 조금 더 밝은 하늘이 됨으로써 더 맑고 청량한 그런 이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브러쉬를 사용하거나 선형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혹은 전체에 더 추가적인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들도 내 보정에서 이것만 추가하고 싶다 하는 부분들은 브러쉬 혹은 그레디언트 툴들을 사용해서 더 고퀄리티의 보정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행지 풍경사진 보정까지 모두 끝마쳤는데요. 첫 번째로 알려드렸던 점 곡선과 색상 혼합을 사용한 노을 사진 보정법, 두 번째로 알려드렸던 그레인과 통곡선을 활용한 필름 감성의 감성사진 보정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브러쉬와 그레디언트 툴을 사용한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보정을 추가 보정하는 보정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알려드린 이 기능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여행 사진을 다시 꺼내어 보고 그리고 그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캐논과 함께 즐거운 사진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